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자, 2021년 새해 첫 주식 거래일이 시작이 됐죠. 작년 한 해는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뭐 연초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동 하락을 겪다가 그게 다 만회가 되고 지금 우리 시장은 보고 계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최고치에 올라와 있어요. 코스닥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최고치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고치에 올라와 있고, 각종 이제 전망들이 엇갈리긴 하지만 올해도 계속 좋지 않겠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천을 눈앞에 뒀고, 여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을 이제 눈앞에 두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큰 하락이 있을 거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첫 날이니만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주식을 해 나가는 게 좋을지 좀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흐름에 대한 거는 솔직히 분위기를 많이 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잠깐 시장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작년하고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2019년 작년하고 비교하더라도 실제로 시장 거래량 자체가 올라간 상태거든요. 이 말이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부분이 있고, 그 유동성을 토대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 유동성을 이끈 자금들이, 개인 자금들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금들이 얼마나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분위기를 많이 탈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계속 좋아서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지만, 이때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하락장에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식으로 분위기에 휩쓸릴 것인지가 솔직히 가장 큰 시장의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고 이런 이슈들도 있잖아요. 네. 그때 되면 이제 시장 꺾이는 거 아니냐. 3월인가요? 3월 되면 주식 시장 이제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막 있는데, 네. 개인들이니만큼 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이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은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서는 실질적인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수,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만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이 사이에 실물과의 체감 경제, 하지만 증시의 상황, 이 사이에 거품이 많이 꼈다 이미. 즉 쉽게 말하면 고평가됐다. 우리나라 경기 이 정도 아니다. 근데 최고치를 찍을 정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호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 지수가 갈 수가 있느냐, 이런 부정적 이슈도 많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들은 유동성이 뒷받침돼서 이대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식시장이 사람들 자체,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연령층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대 이동이 많이 되었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좀 더 깨어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주식 투자는 이제는 필수인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의 유동성, 이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한 긍정론, 그리고 실물 경기는 결국에는 바닥치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닥치면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해결되고 점점 더 개선되게 되면은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냐. 실물 경제는, 수치는 뒤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수치가 뒷받침되게 되면은 외국계 자본이나 이런 자금들도 결국에는 다시 우리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근데 결국에 투자자의 본질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예측을 잘해서 나는 꼭 맞춰야지, 여기에 연연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담백하게 두 가지 상황 모두를 고려하면서 그 경우의 수에 맞게끔 포지션을 대응해 나가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이야기고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자신의 포트폴리오, 계좌 관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상황에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시장의 지수는 자신이 아무리 원해도 능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자신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맞춰나간다. 이렇게 균형만 잡아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균형만 잡아나간다 이런 거는 내 계좌를 관리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현금하고 주식 보유 비중 관리하면서 평단 관리하면서 뭐 보유 종목 수 관리하고 평가 손실 평가 이익 관리하고 실현 수익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능동적인 행동들을 말씀하시는 거일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런 시장 대외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 맞춰갖고 미리 선제 대응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흘러가는 흐름에 맞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행보를 하든 내 계좌를 관리해 가는 거라고 이제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얘기해 보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관점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일단은 뭐 여기에 이제 띄워놨는데 삼성전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저희가 예전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딱 주제로 잡고 영상도 만들고 했지만 이 삼성전자는 뭐 기술적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다 이런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막 요럴 때잖아요. 네. 그때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막 55,000원 이러다가 83,000원 막 이렇게 지금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관심 갖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또 여기서 그럼 또 그냥 믿음으로 더 올라가면 딱 올라타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인지 초보자분들이 아니면 이건 너무 올랐으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상 이 생각을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답이 없는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는 거예요. 옛날 동화 중에 우산장수랑 집신장수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아들 2명을 가지고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장수, 작은아들은 집신장수예요. 근데 해 뜬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비가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정확하게 반대로 가게 되면은 비가 올 때는 우산장수 아들이 잘 되니까 좋고 해가 뜰 때는 집신장수 아들이 잘 되니까 좋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조심했는데 실제로 주가가 올랐어요. 아,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인데 믿음으로 가는 거지 10만전자 간다는데 하고 샀어요. 근데 이거 쭈루룩 흘렀어요. 7만원 갔어요. 꼭대기에서 물렸어요. 어떻게? 두 가지 다 반대의 아쉬움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포지션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항상 반대의 아쉬움은 따라오게 마련이고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론은 누군가는 살 수도 있는 자리고 누군가는 사면은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차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이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여기서 산다는 거는 여기서 사는 행위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 어떤 하락 흐름을 감내하면서 가야지를 인지하고서 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거부감이 없다면은 사도 되는 거고요. 근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사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심플하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언니님 하는 말에 뭐 토를 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저도 이렇게 공감이 그냥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같은 그런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네. 항상 이런 얘기를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시점으로 돌아가서 비슷한 조언을 해주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내가 그때 그 말 안 듣고 샀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네. 결론이 나버리더라고요. 그쵸.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언니님도 그런 거. 정말 많이 경험해봤죠. 내가 그때 역시 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시간 지나서 네. 그 말을 내가 괜히 들어가지고 그 말 들었다가 안 돼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또 그게 또 되게 합리적인 복귀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시간이 지난 뒤에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또 주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문제점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의 아쉬움. 결국엔 그 문제점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분명히 여기서도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었겠죠. 실제로 똑같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6만 원 돌파했었을 때. 이때도 뭐 최고가 돌파 이러면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굉장히 떨어지기만 하다가 최고가 실질적 돌파 일어났었다. 이때도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런 큰 사태가 떨어졌었고, 정말로 많이 질문 받아본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장주. 정말 많이 이야기를 받아봤는데 따지고 보면은 한 두세 달이거든요. 여기서 사면서 두세 달에 이런 흐름에서 일희일비 된다라는 것은 그분들은 이런 대형주 투자랑은 조금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대형주 가지고 좀 단기 단타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냉정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저는 실제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올라갈 걸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는 상황을 상상해보고 그에 따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 정답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랬을 때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종목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맞춰 나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 종목을 여기서 고점 돌파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8만원 갈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답이 안 나오는데, 떨어져도 괜찮고 우리나라 1등 기업에 그냥 투자하면서 장기적 관목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하게 되면 못할 이유 없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성향에 따라서 진짜 많이 갈리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주식이 더 그래요. 지금도 똑같은 시점인 것 같아요.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시장이든 종목이든 조정 흐름이 오게 되면 조금은 더 거세게 올 수 있는데, 그게 싫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상관없어. 삼성전자는 그냥 장기적 관목에서 계속 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균형 맞춰 나가면 되는 거지 라고 쿨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할 수 있죠. 제가 투자할 때 진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자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성향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잘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클럽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는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로 투자에 임하는데, 2021년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자기 자신을 알아나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 한 해 적어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언니님은 그러면 어떤 투자자예요? 언니님의 욕심, 언니님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 역시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잖아요. 네. 선택의 기로에서 단순해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이 된다면 절제를 선택해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추상적인데, 그 절제라는 게 네. 선택의 순간에서 절제를 택한다라는 거는 그 선택을 되게 리스크한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절제를 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애초에 선택 자체를 되게 안정적으로 하면서 또 절제를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 그리고 균형을 잡는 매매, 이런 쪽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는 거죠. 즉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저는 못 사요. 단순히 얘기하면 왜 못 사는데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삼성전자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더더욱 분위기 좋잖아요. 그리고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치, 기대감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론으로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 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 하락했었을 때 이 자리에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게 힘든 종목이란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힘든다는 게, 뭐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왠지 시간 지나면 삼성전자인데 다시 올라갈 거
있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또 의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삼성전자가 나에게 주는 기다림이 이때처럼 2, 3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동안 제가 여기다가 정말 가치 투자 같은 형태로 큰 돈을 묶어둘 수 있느냐. 소액이면 묶어둘 수 있겠죠. 근데 제 기준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소액을 묶어둘 것 같으면은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큰 금액을 묶어둘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 꼭 묶어둬야 되나? 어차피 같이 묶어둘 거면은 다른 대체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를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언니님이 잘하는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에서 그 본인의 장점을 이 삼성전자 매매에 잘 녹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다라고 이제 또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설명하게 되면요.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그리고 하다못해 그냥 존버 기도.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존버 기도를 나쁘게 비하하는 단어로 말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동 묻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래 묵혀두는 거,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수급과 파동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오히려 그냥 가만히 기다리게 하는 행동에 더 약한 거죠.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저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관리하는 거를 포인트를 잡는 게 언니님이 평소에 매매하던 종목에 비슷한 상황을 맞는 것보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압박감을 줄 것이고 후회도 많이 남길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게 내가 잘하는 거를 좀 내려놓고서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을 때 오는 타격은 생각보다 더 크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100%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측면에서 보자면 언니님이 잘하는 거를 계속 해 나가는 게 스스로한테도 더 유리하고 멘탈적으로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못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고.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근데 제가 이거를 반드시 전에처럼 상황 설정해서 무인도에 가다 놓고 접속되는 종목이 삼성전자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만 투자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다른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대체 수단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선택을 하는 단계에서는 저한테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죠. 딱 그 정도.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몇 년을 해도 내가 나를 모르고서 뭔가를 잘못 결정하는 경우가 덜어 나오거든요. 그러고서 나중에 후회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데, 혹시 아직도 그런 뭔가 후회 남는 그런 나의 성향을 조금 어긋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나중에 좀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 후회라기보다는 저 역시도 시장에 속을 때는 있죠. 속았구나,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후회라는 감정은 좀 많이 지나갔죠. 그렇군요. 네, 후회한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후회라는 게 참 무서운 감정인 것 같아요. 한번 후회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소설을 써나가요. 베스트 상황으로. 그러면서 꿈나라를 펼쳐나가는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이제 그 후회를 안 남기려면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얘기했던 스스로를 알아라, 그리고 그 스스로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은 후회를 되게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 그대로 선택이거든요. 찍기가 아니라 선택을 한 거면은 반대의 상황을 인정하고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을 선택한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못할 것 같아, 나는 삼성전자를 못할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대로 한 번의 조정도 없이 10만원, 15만원을 간다 한들 저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거는 저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렇죠.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좌 안에서 제 방식대로 지지고 볶고 꾸려 나가겠죠. 삼성전자가 8만원에서 15만원 갈 때까지 저는 그 수익률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수익 금으로 환산해도 제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유는 15만원 만약에 갔다 그러면 지금 드는 생각이 15만원 가면은 안 들까요? 똑같이 들어요. 그럼 그때 또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앞선 홍길동도 똑같은 선택을 했는데 15만원에서 이게 만약 삼성전자가 만약에 다시 7만원대로 하락을 했다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홍길동은 플러스 수익 다 반납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대로 똑같은 거를 행위해 나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투자의 결이자 방식일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일 테고요.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기가 그걸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못하는 건 줄 모르고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후회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살 수야 있겠죠. 사는데 여기다 전재산 꼬라박아서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고 이게 막 2배, 3배 갔는데 그때 전재산 넣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서 일단은 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투자자로서 무엇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선호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을 좀 먼저 아는 투자자가 되면은 일단 그런 방금 전에 예시 들었었던 행동들에서는 좀 벗어나올 수 있거든요. 매매를 하다 보면 때로는 베스트 상황에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은 부족한 상황에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무난한 흐름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균적으로는 항상 어느 정도 괜찮은 선택을 이어나가면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베스트 상황을 내가 맞춘다, 과연 가능할까 생각을 꼭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 같은 최고점 상황에서는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보다가 좀 답답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언니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언니님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로 이제 끌고 갔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솔직히 좀 더 답답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답을 딱 드리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언니님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할 부분들을 좀 던져드렸는데, 이 자체가 이제 경험이 맞지 않으면 듣다가 좀 지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말을 잘 못해서 뭐 표현을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너무 쉽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이게 언니님이 말씀을 잘 못해서 막 말을 어렵게 한다 막 그렇게 들을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본인한테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좀 개선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할 거고, 그리고 과거에 한 1년 넘게 했잖아요. 1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관점을 전달해 드리고 방식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계속 해왔으니까는 저희 예전 방송부터 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방송도 쭉 보시면서 좀 경험치를 맞춰 나가고 관점을 저희랑 맞춰 나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부분 발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올 한 해에 주식시장이 뭐 3천 가냐 4천 가냐 다시 2천대로 내려가냐 뭐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뭐 10만 가냐 다시 꼬꾸라지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게 내 계좌를 관리해 나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으로 주식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요 유튜브 방송 말고도 투자 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클럽을 그냥 단순하게 뭐 리딩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뭐 회비 받아서 막 장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합리적인 회비로, 왜냐면 그냥 공짜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이 투자 관리를, 계좌 관리를 도와드리는 거고, 그 와중에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주식을 영상 보고 공부하고 좋은 얘기 듣고 그러면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고, 그 훈련의 과정에서 당연히 수익도 만들어지고 그 회비 이상의 훨씬 큰 수익도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많은 회원분들이. 여기 이제 클럽이 이제 인원수가 좀 많이 차서 그동안에 저희가 좀 인원 회원 뭐 입장 조절을 하느라고 좀 대기 시간이 좀 길었는데, 이 대기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시작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또 이제 뭐 입장 대기 막 길어지기 전에 좀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클럽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공지 링크를 좀 걸어놨습니다. 그 카페에 타고 들어가서 링크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비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나 혼자 못하겠다, 좀 언니님한테 직접 제자가 돼서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조인해 보시는 거를 고려해 보세요. 저희는 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